안녕하십니까. 노상포럼 상공동대표 이원덕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듯이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 들으면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시대의 원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원리란 것은 뭐 국가나 기업이나 또는 지역까지도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전략, 또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전략을 새로 짜야 한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전략을 우리가 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국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은 통찰을 해온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모두 이런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뭐 다 누구나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네. 우리가 어떻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또는 뭐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와 관련해서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서 5050 국가론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50 국가. 네. 5050 국가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불 이상이고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이면서 이제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그러한 선진 경제 강국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을 경우에 현재 5050 국가에 진입해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국가 전략, 국가 비전과 국가 전략을 잘 세우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담대하게 우리나라가 5050 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지금 세우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 2030년, 늦어도 33년 이때까지 이제 5050 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5050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죠. 클럽에 가입을 했죠. 몇 개 안 되는 나라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의 비상 경기가 높아졌는데 5050이 되면 지금 미국과 독일 또 뭐 10년 사이에 다른 나라가 가입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는 프랑스 지금 후보가 프랑스, 영국, 한국. 그런데 일본이 저게 지금 성장 동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지금부터 내가 볼 때는 국가 전략을 잘 세우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미국, 독일 다음으로 우리가 5050 국가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큰 우리. 그렇죠. 그래서 담대한 비전, 담대한 도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3대 강국. 맞아요. 적어도 5대 경제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로의 지금 기회. 맞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래 가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 혁신 전략이.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당군 이래에 정말로 그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지금 들어와 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현재는 거의 성장 동력이 지금 성장 엔진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경제 패러다임을 못 바꾸면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저성장 단계에 있지만 지금과 같이 성장 동력이 계속 이렇게 약화되면은 머지않아서 곧 저성장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성장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0%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0%대 성장에 빠진다는 것 자체는 아니면은 잘못하면 역성장까지도 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경제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초저출산 함정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급속한 쇠락의 길로 빠지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그런데 우리가 국가 개혁을 통해서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고 초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5050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전략을 지금부터 추진하면 한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사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남을 수 있고 우리 후손들도 정말로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5060도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뭐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리더 국가가 그렇습니다. 있지만 개별 국민에게도 5050 국가라는 것은 보다 나은 일자리, 보다 맞아요. 뭐 소득이 높은 일자리, 삶의 질, 안정된 일자리, 또 뭐 삶의 질, 가정의 삶의 질,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근데 이게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독일과 미국을 보면 5050 국가이면서도 성장률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장 말하자면 너비에 빠지지 않고 이들 나라들이 공통적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의 3.5%에서 연평균 4%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10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그 인구 저하를 막기 위한 출산에 대한 대정책을 쓰면은 10년 후가 되면 우리가 5050 국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 아니면 2033년까지는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가서는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 함정에 의해서 급속한 쇠락의 길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력은 약화되고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게 될 것이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레치드 이펙트, 톱니 효과가 작용하면서 그 전보다 삶의 질이 더 낮아지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국가 뭐 정책 시스템 이제 혁신해 나가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분야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국가 전략이 있을 거라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뭐 개인이나 지역이나 국가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누가 앞서가서 보보와 같이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이런 산업을 선도적으로 말하자면 뭘까 선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전략 가운데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 교육혁명, 교육혁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경제발전 단계가 현재 이행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의 그 가장 핵심적인 생산 요소는 창의적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경제와 창조경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농업 경제는 토지가 핵심 생산 요소였죠. 그런데 이게 산업 경제는 자본과 노동이 핵심 생산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 지식을 핵심 생산 요소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지식은 창의적인 인재가 생산 공급 활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혁신 역량을 가진 Y형 인재의 공급 활용 능력에 의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 우위가 다 결정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Y형 인재,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 능력 내지 창의적 지식과 그리고 혁신 역량을 지닌 Y형 인재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러한 Y형 인재를 잘 활용해서 제4차 산업혁명 범용 기술을 자유롭게 잘 활용해서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 내지 고용관계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예, 노동시장과 교육이 맞물려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인재 또는 뭐 인력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상은 아까 이제 Y형 인재라고 Y형 인재와 대비되는 게 이제 X형 인재. 저 차이를 조금 더 부연해가. 그렇죠.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산업경제 시대에 핵심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 체제지 않습니까? 그 대량 생산 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 정량화 표준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직무를 세분화해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노동도 주로 세미 스킬드 워커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 대단히 표준화된 지식을 누구든지 다 표준화된 지식을 익혀서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에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견습 기간을 통하면 그러면 표준화된 직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해서 생산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제록스의 복사형 인재다. 그래서 이제 그 X형 인재다. 제록스의 이니셜에 따라서. 제록스의 X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자기 수강생들에게 선생이 그 표준화된 정형화된 지식을 수강생 전원에게 똑같이 거의 복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왔단 말이죠. 이런 인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거의 못 쓰는 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산업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그 시장 생산 체제를 가지고 왔다면은 앞으로는 그 생산 자체가 카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고객 그 중심에 맞춤형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고객의 기호나 선호 체계의 변화를 사전적으로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서 디자인이든 기능이든 끊임없이 바꾸는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적 사고 능력과 혁신 역량 이것을 겸비한 일더형 인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Y형 인재를 필요로 하고. 일들은 영어입니다. 영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국민소득 나타낼 때 Y자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물, 곡물 생산 이런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스스로 자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런 인재는 자기가 우선 창의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틀을 바꾸면서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는 혁신적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인재상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 산업경제 시대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큰 문제는 산업경제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장 동력이 빠른 속도로 꺼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 패러다임을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게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창의적 지식의 생산 활용 능력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의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 교육 혁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교육에 있어서는 X형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Y형 인재 육성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네. 이것이 앞으로. 그 이전에 이제 산업혁명기의 인재상,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산업화 시대의 인재상이니까 이전에 본 이제 찰리 차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그때는 모든 인간 노동을 이제 기계화해서 그렇습니다. 뭐 타임 스터디, 뭐 모션 스터디 해가지고 인간 동작을 전부 다 분해해서 기계화하고, 그렇죠. 그걸 시간 단위를 재고, 또 이제 인간 노동까지 기계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 소외 문제가 있고, 소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으로 가지고는 이제는 뭐 개인의 어떤 소외 문제도 있지만 기업도 국가도 뻗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노동은 앞으로는 이제 AI가 다 하는 거죠. AI가 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창의와 더불어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뭐 포레스트 펭귄 이야기를 하잖아요. 펭귄 무리가 같이 있다가 차가운 바다 속으로, 그 바다 속에 이제 뭐 물개인가 바다 표범인가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데 제일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이런 일종의 뭐 프론티어 정신, 탐색자 정신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또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사회 또는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위험에 대한 보상 이런 체계를 조금 또 그런 위험을 무릅쓰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유연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에 서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제프 베조스인가 또 뭐 이런 여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다른 장르이긴 하지만 BTS를 키운 방시혁이라는 분도 아마 그런 그 일종의 그 개척자, 뉴 프론티어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정신과 함께 개척자 정신이 동시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Y형 인재는 이제 보다 구체화해야 각급 학교에서 초등부터 대학까지 인재 육성 방법이나 교육 과정에 이런 걸 혁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Y형 인재는 인성,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다. 이렇게 딱 돼가 있어요. 인성, 전문성, 인성,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 진취성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종의 그 사회 지능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제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이러한 것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뭘 개발해가 그것을 가치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인성이 영 안 돼가 있으면 즉 말하자면은 이게 이 SQ가 낮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IQ보다 SQ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성이 단순히 뭐 도덕군자를 양성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지능이 높아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면 우선 창의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이 있어야 뭐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리스크를 즐길 수 있는 리스크를 즐긴다. 그게 진취성이죠. 그러니까 진취성이 없는 사람은 창의적 인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성과 진취성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진취성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사람은 자기가 그 관념적 한계를 누구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요 정도 이상은 내 못해. 내가 저기에 오를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념적 한계를 뛰어넘거나 극복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체험적 학습을 통해서 길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최근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 교육 지금 대대적인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목표 학습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지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꼭 하고 싶다는 어떤 미션, 내가 그냥 단순히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전 세계 한 20억의 절대 빈곤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미션을 명확하게 하면 내가 생물학을 하더라도 휴먼 바이올로지로 한다.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전공 분야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전공, 과거에 다른 전공이 있던 것을 새롭게 융합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의 전문성, 이런 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범용 기술을 이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성, 이런 것을 겸비해야 한다. 그게 이제 와영의 이제 핵심이죠.